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장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날씨가 선선해져서 너무 좋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이 선선한 날씨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하게 가드닝 생활하시면서 우리 오늘 준비한 식물들이 있거든요.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실까요? 함께 가시죠.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나무도 소개도 시켜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수국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전지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나무는 유럽 분꽃나무라는 나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유럽 분꽃입니다. 유럽 분꽃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원에서 심었을 때 보통 선과 색과 향이라고 하잖아요. 정원을 표현할 때 선이 아름다워야 되고 색이 아름다워야 되고 향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유럽 분꽃나무 같은 경우는 향이 정말 좋은 나무예요. 유럽 분꽃나무 하나가 뭐 정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그마한 정원에서는 정원 전체의 향을 뿜을 정도로 향이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향이 나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에 분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분 바른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분 냄새가 나는 향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향이죠. 그 고급스러운 향이 내 정원의 전체를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래서 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징 같은 경우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전지를 하면 꽃을 못 보세요. 지금 전지하면 꽃을 못 보는 이유가 보면 여기 벌써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이 꽃대가 이제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커져서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꽃대를 물어요. 그래서 전지를 해버리면 꽃을 못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지를. 그렇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전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 장마 전에는 전지를 해줘야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 분꽃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나라 자생종 꽃이었어요. 우리나라 자생종 꽃이었는데 이 자생종 꽃들이 이제 개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유럽에 넘어가서 개량이 되면서 이제 유럽 분꽃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우리나라 개량종보다는 사실 꽃이 살짝 향기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 분꽃들이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고 삽목으로도 번식이 되는데, 삽목은 잘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고, 파종을 했는데 올해 파종했는데 내년에 씨앗이 안 올라와 하면서 이렇게 얘 파종이 안 돼,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되나 봐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유럽 분꽃은 씨앗으로 했을 때 1년 만에 싹이 올라오지 않고 2년을 묵고 3년 차에 싹이 올라오니까, 만약에 유럽 분꽃을 내가 씨앗으로 파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씨앗을 모아서 모래밭 같은 데다가 2년 동안 묻어 놓으세요. 묻어 놨다가 3년 차에 내가 심을 곳에 이렇게 심어야 이제 3년 차에 싹이 올라오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1년 만에 싹이 안 올라온다고 파종으로 안 되나 봐, 삽목으로만 번식이 되나 봐 하시는데, 파종으로도 번식이 되고 삽목으로도 번식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씨앗으로 파종을 하기 전에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모래라든가 이런 땅 속에 살짝 묻어놔요. 묻어놓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파종을 하면 파종이 잘 되는 그런 식물이어서, 이거 심었는데 파종이 씨앗이 안 났어,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되나 봐, 그런 건 아니고 씨앗으로도 번식은 되는데 2년 묵고 3년 차에서 싹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그래서 유럽 분꽃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은 삽목과 씨앗으로 번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분꽃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내 정원에 향을 입히고 싶다, 유럽 분꽃나무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색도 잡고 그래야 되는데, 색을 잡을 때 좋은 나무가 단풍나무들이 좋잖아요. 단풍나무들이 색을 잡을 때 굉장히 좋은데,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정원에 심어졌을 때 가을엔 아름다운데 봄, 여름은 조금 밋밋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풍철쭉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을에는 별명이 단풍철쭉이에요. 이게 소자고 이게 대자인데, 가을에는 단풍철쭉이었다가 봄이 되면은 이름이 뭐죠? 그쵸? 봄이 되면 방울철쭉으로 불리죠. 방울꽃이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자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자료 영상 보시죠. 이렇게 빨갛게 방울처럼 피는 꽃들이 방울철쭉이에요. 그래서 방울철쭉 하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철쭉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무인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은 나무이고, 단풍철쭉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봄 되면 빨갛게 꽃이 피는 거, 품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베니사라사라는 품종은 빨간 꽃이 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내 정원에 봄에도 빨간색을 입힐 수가 있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세계 3대 단풍수라고 할 정도로 단풍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 세계 3대 단풍수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단풍 중에서 제일 이쁜 게 어떤 분들은 단풍철쭉 단풍이 제일 이쁘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딱 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빨갛게 피는 단풍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정원수, 단독수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울타리수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연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레드라이터라는 목수국과 바닐라 프레이지라는 목수국이거든요. 근데 이 목수국을 저희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데, 이 목수국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바닐라 프레이지 같은 경우는 삽목을 3월 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지를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꽃이 없죠. 레드라이트는 꽃이 있어요. 레드라이트는 꽃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 꽃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목수국은 3월 전지는 필수, 그 다음에 5월 말 전지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말 6월 초 전지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말 6월 초에 전지를 하면 지금 이렇게 꽃이 펴요. 꽃이 펴서 꽃을 아름답게 피고 꽃이 빨갛게 단풍 드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 말에 전지를 해서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운 수국이고, 이 수국을 보시면 3월 말에 한 번 전지한 수국이에요. 3월 말에 한 번 전지하니까 여름을 나면서 이렇게 색이 갈변됐잖아요. 색이 갈변이 되면서 원래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꽃이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들기 전에 이렇게 갈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풍 색깔이 살짝 올라오다 말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올라오다 마는데, 그래서 3월 말에 한 번 전지하면 우리가 여름을 나면서 꽃이 이렇게 갈변이 돼서 꽃이 살짝 망가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름에 하얀 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3월 말 한 번만 전지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국을 5월 말에도 한 번 더 전지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5월 말에 한 번 더 전지를 하면 훨씬 풍성한 수국이 되고, 수국꽃도 많이 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변해가는 단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희가 5월 말에 전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선선해지면 꽃이 오래 가죠. 꽃이 오래 가다 보니까 꽃이 오래 가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빨갛게 물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에서 빨갛게 물드는 목수국을 보고 싶다 그러면 꼭 언제 전지를 한다고요? 5월 말 6월 초에 꼭 전지를 한 번 더 해주세요. 3월 말 전지는 필수고 5월 말에 전지를 한 번 더 해주셔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키우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닐라 프레이지라는 목수국과 레드라이트라는 목수국을 저희가 이번에 패키지로 해서 같이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판매니까 가격도 하나씩 샀을 때보다는 저렴하겠죠. 그래서 패키지 판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이트 뭐 이런 것들, 이제 수국은 번식 방법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은데, 번식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면 잘 돼요. 그래서 목수국 같은 경우는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면 너무 번식이 잘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삽목을 통해서 목수국 번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용담입니다. 용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담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는 약재로도 많이 썼었어요. 약재로 많이 썼는데 저희는 지금 용담을 관상용으로 많이 팔아요. 관상용이기 때문에 약재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관상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핑크색의 용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라색의 용담이 있어요. 보라색의 용담, 그 다음에 흰색의 용담이 있어요. 흰색의 용담이 있는데 이제 지금 핑크색은 먼저 피기 시작하는데 보라색하고 흰색은 조금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지금 보라색도 꽃대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꽃대가 잡혀 있어서 보라색의 용담이 꽃이 필 건데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한번 꽃을 보여드릴 거고, 흰색의 용담도 지금 꽃대가 살짝 잡히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핑크색이 제일 먼저 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라, 흰색 순으로 필 것 같거든요, 꽃색이.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용담을 이쁘게 키워서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용담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식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피었을 때, 내 정원에 피었을 때 귀하고 가치가 있는 식물이니까 우리 구독자님 용담을 할 때는 꼭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심어주시고, 여름에 마르지 않게 약간의 반양지 정도 심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담을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용담도 번식하는 방법 알려달라고요. 용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포기 나누기로도 괜찮고 삽목으로도 괜찮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번식을 시키시고 싶으면 이른 봄에 번식을 포기 나누기나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사랑받는 꽃 중에 하나인 게 사실은 지금이 꽃이 점점 야생화들이 없어질 시기예요. 없어질 시기라서 우리 구독자님 등원해서 사랑받는 꽃이라서 항상 매년 인기가 좋은 품종인데 이번엔 특별히 흰색, 핑크색, 보라색 세 가지를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색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없는 꽃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꽃이냐면 사실 거북머리꽃이라는 꽃이에요. 거북머리꽃이라는 꽃인데 저희가 이건 10cm 포트와 15cm 포트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10cm 포트와 15cm 포트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는데 거북머리꽃 같은 경우는 거북이 두 마리, 자라 두 마리가 서로 목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듯한 형국이죠. 그래서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모르는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관심을 많은 꽃인데 이 거북머리꽃은 정말 이 시기에 사실 꽃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이제 여름 꽃들은 다 져가고 있고 가을 꽃은 국화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푸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름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가을에도 피는 꽃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거북머리꽃을 심어주시면 좋은데 거북머리꽃이 사실은 키가 작지 않아요. 키가 한 60에서 90cm 정도 크는 식물인데 키가 이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심었을 때 약간 키를 작게 키우고 싶다 하면 아시죠? 예, 5월 초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번 전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면서 키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전지한 흔적이거든요. 여기서 전지를 했더니 이렇게 가지가 두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두 가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피잖아요. 꽃이 이렇게 피는데 포기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심어 놓으시면 내년에는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숙근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데 얘는 미니입니다. 미니종 해바라기인데 키가 한 60에서 90cm 정도밖에 안 커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심었을 때 한 60에서 90cm 정도 크니까 적당한 포인트 위치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가을까지 피는 꽃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꽃이 개화하려고 이렇게 씨가 이렇게 꽃이 맺혀 있잖아요. 꽃이 맺혀 있는데 지금부터 개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꽃이 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벌써 꽃이 올라오죠. 그래서 열흘 정도 되면 이제 꽃이 활짝 필 건데 그랬을 때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해바라기가 사실은 너무 커서 우리 정원에 심었을 때 보기가 너무 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건 낮게 피는 꽃이다 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라고 보시면 되고 외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월동 온도요? 월동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 34도까지 월동이 되니까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북머리꽃도 영하 34도까지 월동이 되니까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숙근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10cm 포트와 15cm 포트 같이 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원하시는 사이즈 구매해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유럽분꽃, 단풍철쭉, 그 다음에 목수국, 그 다음에 야생화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정원에서 야생화도 심어서 아름답게 키우는 것도 좋고 목수국도 이쁘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환절기가 다가왔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겁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 가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행복한 가드닝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